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3년 7월 11일 영상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이 47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맥락상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2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 조치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4일 4가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상무부가 2월 4일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가지 희소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둘째는 상무부가 미국산 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고, 셋째는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고, 넷째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대응 조치 즉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희소금속 대상 수출 통제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왜 이 5가지 희소금속을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이 영상에서 이미 공유드린 적 있는데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가 희소금속인 갈륨, 게르마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요한 희소성 자원으로 첨단 반도체, 위성통신, 태양광, 인공지능, 자외선 광학, 광섬유 통신, 군수 등 분야에 응용되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거 영상을 처음부터 풀로 보시거나 또는 13분 13초부터 쭉 보셔도 됩니다. 이번 수출 통제 품목은 다르지만 이 과거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전체적인 맥락상 더 잘 이해될 겁니다. 네, 그 후 2023년 10월 20일 상무부는 흑연 수출 통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흑연은 그 특수 구조로 인해 내고온성, 내열 충격성, 전도성, 윤활성, 화학 안정성 및 가소성 등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 공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 우주 분야에서 미사일과 로켓이 발사될 때 순간 온도가 몇천 도까지 상승하는데 바닥 노즐 안감에 흑연을 사용하면 고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만 분의 1이지만 최고의 강제보다 강도가 200배나 높아 자동차, 항공기, 위성 등에 널리 씁니다. 또한 인조 흑연은 자동차용 배터리와 중고급 전자제품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 상무부는 2024년 8월 15일 희소금속인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안티몬은 군수, 반도체,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 중 하나이고 특히 독특한 열수축 저온 팽창 특성, 비연성, 부식 방지 성능으로 인해 합금 제조, 난연제 생산, 반도체 재료 등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 상무부는 2024년 12월 3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이번에 상무부가 2025년 2월 4일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2024년의 안티몬에 이어 2025년 이번에 선택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가지 희소금속의 공통점이라면 큰 범위에서 보면 모두 군수, 반도체, 신에너지, 인공지능, 항공, 우주 등 전략적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5종의 희소금속의 전략적 가치에 관해서는 중국 현지 기사 중 2월 5일 게재된 한 편을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제목: 중국의 텅스텐, 텔루륨 등의 수출 통제 배경. 이런 금속들은 왜 중요한가? 핵심 광물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다. 2월 4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공고를 공동 발표했고 파라 텅스텐 3암모늄 등 25종의 희소 금속 제품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최신 수출 통제 이유에 대해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핵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는 2023년 갈륨, 게르마늄 흑연, 2024년 안티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중국이 핵심 자원 분야에서 단행한 또 한 번의 중대한 조치라는 점이다. 첫 번째 소제목, 공업의 초석에서 과학기술의 명맥까지. 구체적으로 첫째, 텅스텐은 산업용 치아로 불리우는데 3422섭씨도라는 극도로 높은 융점과 경도로 인해 항공우주 엔진, 장갑탄, 원자로 차폐제의 핵심 원료다. 이번 수출 통제에 포함된 파라텅스텐 산암모늄, 산화텅스텐 및 고순도 텅스텐 합금은 군수 산업과 첨단 제조 분야와 직접 연관돼 있다. 둘째, 텔루륨은 일종의 희소 비철 금속으로 초기에는 응용이 비교적 제한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 기간 천연 고무 생산을 위한 가황제로 사용되었다. 20세기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텔루륨은 공업용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원소가 됐다. 텔루륨 및 그 화합물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방막 태양광 전지의 핵심 소재로 광전 변환 효율이 22%에 달한다. 그 외에 텔루륨은 저교회선 탐지기와 반도체 기판에서의 응용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지탱 원소가 됐다. 셋째, 비스무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교적 안전한 녹색 금속 원소다. 비스무트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독성이 아주 낮고 밀도가 높은 치밀한 물질이며 또한 몇 안 되는 저온 팽창 열 수축 물질이며 비스무트 및 그 화합물은 빛과 광전 반응도 양호하다. 비스무트는 일련의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촉매, 태양전지, 3D 프린팅, 플렉시블 웨어러블, 진료 일체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응용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저마늄산 비스무트 결정은 첨단 의료 CT 장비와 입자 검출기의 핵심 부품이며 트리페닐 비스무트 등 화합물은 유기 합성 촉매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몰리브덴은 일종의 희소 금속이며 재생 불가능한 중요한 전력적 자원이다. 몰리브덴은 자연 조건에서 금속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몰리브덴 광석인 몰리브덴 나이트의 형태로 자연계에 분포됐다. 몰리브덴은 독특한 성능으로 철강 야금, 농업 비료, 전기화학 및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몰리브덴의 응용 분야는 초합금, 군수 등 분야로 확장되면서 전략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순도 몰리브덴 분말은 미사일 엔진 노즐, 핵연료 피복제 등 고온 부품의 필수 소재이며 몰리브덴 표적 재료는 반도체 제조 과정의 핵심 소재 중 하나다. 다섯째, 인듐은 중국, EU, 미국 및 일본에서 잇따라 핵심 광물로 지정됐다. 현재 인듐의 최종 제품에는 주로 인듐 주석 산화물 표적 재료, 태양광 필름, 컴퓨터 칩, 반도체 소재, 댐납 및 합금 등이 있으며 그중 인듐 주석 산화물 표적 재료가 전 세계 인듐 소비량의 70%를 차지한다. 위 분야에서 인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속은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듐은 오늘날 세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 중 하나로 극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위 금속들의 공통점이라면 전통 공업 업그레이드의 윤활제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질 생산력의 촉매제이기도 하기에 그 전략적 지위는 21세기의 석유와 견줄만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텅스텐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텅스텐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다.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등 관련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핵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확고히 이행해 왔으며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의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해 관련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수출 통제 품목을 추가한 것은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이념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안전과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핵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하는 데 유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관련 규정에 부합한 수출은 허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제목,
글로벌 공급망 요동 속 도전과 기회. 중국은 세계 최대의 텅스텐, 인듐 등 전략 금속 생산국으로 업스트림 면에서 지배 우위를 가지고 있다. 텅스텐을 예로 들면 충남대학교 야금과 환경학과 교수赵忠伟원사 등은 2019년 기고문에서 신중국 설립 70년 이래 중국의 텅스텐 야금은 무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의 전환을 이미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원사,院士, 원사는 중국의 국가급 과학기술 관련 기구, 예를 들어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소속 연구원 중 최고 등급의 타이틀입니다. 네, 중국의 텅스텐 야금은 무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의 전환을 이미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텅스텐 추출 야금 관련 이론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해 저품위 복잡 자원 처리, 생산 과정의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지각에 함유된 텅스텐의 함량은 비교적 적다. 현재까지 발견된 텅스텐 광물은 20여 종이며 그중 흑텅스텐광과 백텅스텐광만이 재련 가치가 있다. 전 세계의 텅스텐 자원은 주로 중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에 집중돼 있고 그중 중국은 가장 중요한 텅스텐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은 310만 톤, 그중 중국의 매장량은 190만 톤으로 세계 총 매장량의 61%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텅스텐 생산량은 전 세계의 82%를 차지했다. 인듐을 예로 들면 중국 지질과학원 광물자원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원인 왕덩홍 등은 2023년 전 세계에 이미 알려진 1512곳의 인듐 함유 광상을 추정한 결과 전 세계 인듐 자원량이 35.6만 톤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인듐 자원이 비교적 많은 국가로는 중국, 페루, 미국, 캐나다, 러시아이며 동 5개국의 합계 인듐 매장량은 전 세계 총 매장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중국의 인듐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동시에 전 세계 원생 인듐, 즉 원생 광산에서 직접 유래한 순도 99.995% 이상의 정제 인듐의 최대 생산국이자 금속 인듐의 최대 수출국이며 현재까지 기확인된 중국 내 인듐 자원은 근 2만 톤에 달하며 주로 운남, 광서, 내몽골, 호남 등 19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번 텅스텐 등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신건투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이렇게 코멘트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국면이 더욱더 요동치고 안정적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화의 후퇴 추세가 이미 시현됐고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관세 등 조치의 시행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희소 자원에 대한 장악이 중요해졌으며 그중 관건적인 전략적 광물 자원이 이미 각국 힘겨루기의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 2022년 중국 지질조사국, 자연자원부 광산탐사기술지도센터, 중국지질대학 등 기관의 전문가 22명이 공동 발표한 종합논평에 의하면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과 국가 안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비교적 큰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또는 일정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글로벌 공급에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가진 광물 자원을 말한다. 지금의 국제무역 분쟁은 경제 분야, 기술 분야에서 광물자원 분야로 확대됐으며 세계 정세의 변화는 중국의 광물자원 안전 보장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2023년 7월 상무부와 해관총수가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할 때 중국 지질과학원 광물자원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원인 왕덩홍은 기자에게 이것은 글로벌 무역에서의 정상적 행위이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들도 다 각자의 핵심 광물 목록을 갖고 있다. 중국은 자원 구도와 무역 상황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호수를 잘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 2월 5일 중국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 2023년의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2024년의 안티몬에 이어 2025년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가지 희소 금속까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데 큰 범위에서 보면 모두 군수, 반도체, 신에너지, 인공지능, 항공, 우주 등 전략적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소 금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 희소 금속의 대미 수출 통제와 관련된 중국 현지 기사나 칼럼에서는
원소 주기율표 대미 제재 또는 원소 주기율표 반격전 또는 원소 주기율표에 따라 대미 전략 자원 제재를 한다 등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만약 향후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위를 올린다면 중국도 그에 따른 반격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지난 몇 년간 겉으로 현상만 보면 항상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나 반도체 수출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해오면서 미국이 공세, 중국이 수세로 보였지만 지난 몇 년간 양국의 교역액,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의 축소와 그 외 시장의 비중 확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국산화 진척, 중국의 AI 빅모델 돌파, 그리고 중국의 희소금속 수출 통제, 특히 미국의 군수와 전략적 핵심 산업과 관련된 희소금속 수출 통제, 중국 각 첨단 분야에서의 뚜렷한 성과, 중국 군사력 및 군수 산업의 현저한 향상, 또한 양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상대적 비교 우위 등등 어느 순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는 점차 중국이 공세, 미국이 수세로 전환되면서 미국이 점점 더 피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각 해당 분야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게 하는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어로 바이덩, 트럼프는 중국어로 트럼프 또는 트럼프인데 두 분이 중국에서의 별명이 바이든은 바이정화, 트럼프는川建国인데요. 정화는 진화, 한자가 진흥중화, 그 진화요. 建国는 한자가 건국. 그래서 두 분이 중국에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각종 구조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해법이 없는 문제이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각종 피동적 위치에 놓일수록 더욱더 대외적인 각종 조치를 통해 그 모순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위 동맹국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미국의 각 행정부에 대한 전술적 대응은 물론 해나가겠지만 중국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